어차피 원내대표는 영남에서 뽑힐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현실적으로. 김성교 의원이 하면 되겠다. 응? 김성교 의원이 하면 되겠다. 김성교요? 네. 저기 양평에서 당선된. 아니, 그게 김용태지. 아니, 그건 포천갈평. 포천갑평 아니고. 우리, 김성교 의원? 네. 그분 가만 있어봐. 대통령하고 가깝고, 어? 아니, 지금 서울 양평 토론하는 자리지 비아냥거리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나 물병 물고 있다, 지금. 내가 송영길이.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냐면. 우리가 패자에게는 예를 갖춰야 아니, 돼요. 내가 송영길이 심정이 이해돼. 물병이 나한테 있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물병이 나한테 있어, 물병이. 여당의 미래 어떻게 돼야 될지 그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비대위 얘기가 나오죠. 관리형 비대위 하고서 네. 이제 조기 전당대회 할 거다라고 나오는데 그 비대위를 이끌 수장으로 당내에서 윤지호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이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새 얼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제가 이번 주 내내 입에 달투를 떠들었던 게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할 세 가지 그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정말 아프게 느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여촌 야도 정당이 됐다. 그러니까 시골, 어촌과 농촌 이런 데서는 국민의힘이 강세고 대도시에서는 약세인 정당이 됐어요. 두 번째, 이번 출구조사만 봐도 그래요. 60대 이상에서만 지지받는 정당이 됐어요. 고령화 정당이 됐어요. 세 번째, 비수도권 영남 정당이 됐어요. 국민의힘이 122석을 가진 수도권에서 20대 총선만 35석을 했고 21대, 22대는 20석 언저리 했어요. 이렇다면은 전국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첫째. 그 다음에 지금의 집권 이어갈 수권 정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영남 자민련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의 인구 지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정당이 됐다. 이 세 가지는 엄중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총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없는 정당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당선자 대회나 중진회의 때 나와야죠. 나와요. 그리고 이게 문제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우리 당권 주자를 뽑기 위해서 혁신 비대위를 약간 만들어서 당 룰도 좀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당의 대표 시기는 언제쯤 정하는데 우리가 리빌딩 하려니까 총선 100선은 그러면 7월쯤 발간하고 네. 총선 100선 발간하는 거 오래 안 걸려요. 한 2달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야죠. 그런데 처음에 부글부글 하더니 정리 딱 됐잖아요. 윤지역으로 계속 가볼까? 반대를 하시는 그다음에 뭐 비대위 혁신이 왜 필요해? 세 번째, 전대 빠른 수 좋잖아. 게임 끝. 너무 뭐 정확하게 비판을 해주셔서. 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지금 지상파, 종편, 진짜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갑갑한 신경이 느껴집니다. 야, 이건 아니잖아. 정말 미치겠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어제 당선자 초선 간담회 있었다잖아요. 반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네.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심료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영남에서 당선된 분들 입장에서는 편한가 봐요. 그렇죠, 편안하죠. 오히려. 예. 이제 장수의 임기 넘어까지 자기 장수 만세 할 이제 일만 남았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상태고 우리는 나쁘지 않죠. 편하다. 나빼드지, 나빼드. 거기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요, 먼저 나서면 욕먹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이 판에서 내가 왜 먼저 나서? 먼저 나서면, 만약에 또 똑바른 소리 하면은 좀 배신자 같은 뭐라고 욕먹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대통령을 또 지키겠다고 나서도 또 좀 지금 미심하고 거스른다고 또 욕먹지.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가만히 숨어 있는 거야. 지금 보수 쪽 지지했던 많은 인사하신 분들이 신문을 끊고 방송을 지금 안 본다는 상황이에요. 이게 엄혹한 상황이죠. 제 주변에 신문 끊었다 분들 많아요. 그러면 40년 신문 좋습니다. 끊었다는 그러면 두 분이 볼 때는 이 영남당 탈피해야 된다, 수도권에서 부활해야 된다라고 볼 때에 수도권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 때에 원내대표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적절한 분이 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정말 이 원내대표요. 전 적절하다기보다는 정말 극한 직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끼었어요. 대야 관계는 더 어려워졌죠. 그다음에 당정 소통, 그다음에 이게 야당, 그러니까 초기 때 약간 그 대통령 힘이 있을 때 조율하는 것과 지금 3년 차 들어가지고 후반기 하는 건 이게 양상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겠네요. 용과 욕 다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정말 극한 직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용기 있게 나와서 이게 이제 이 말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야당과 협상할 때
야당의 협상이 이게 안 풀리니까 대통령실이 이걸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해줘야 표를 돼. 줄까? 의원들이 근데 표를 줘야 될 텐데. 문제는 수도권에서 누가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래서 이번 당선인의 108명 중에 65%가 영남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영남에서 나오는데 전 차라리 PK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PK. PK에서. 뭐가 왜요? PK에서. 그나마 원내대표를? PK는 TK보다는 그나마 PK는 네. 가능성 있는 곳이니까. 약간 이번에 사실은 PK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뭉친 거야.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 팔아넣은? 그것도 역풍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그 탄핵 결선 얘기도 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낙동강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합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스윙적 요소도 있고 약간 반응성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난 차라리 그쪽에서 분들 뭐 저는 김태호 의원 같은 사람 괜찮다고 봐요. 김태호 네. 의원. 아, 네. 원내대표예요? 지금 당대표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난 원내대표를 혁신 비대위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맞는 게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막상- 원내대표는 영남에서 뽑힐 수밖에 그래서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없는 구조인데, 현실적으로. 김성교 의원이 하면 되겠다. 김성교 의원이 하면 되겠다. 김성교요? 네. 저기 양평에서 당선된. 아니 그게 김용태지. 아니 그건 포천가. 포천가평. 포천 가평 아니고 우리 김성교 의원. 네. 그분 가만 있어봐. 대통령하고 가깝고. 어? 아니 지금 서울 양평 토론하는 무슨 자리지 비아냥거리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나 물정 물고 있어 지금. 저기 내가 송영길이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냐면 우리가 패자에게는 예를 갖춰야 아니 되는 내가 사람. 송영길이 심정 이해돼. 물병이 나한테 있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물병이 나한테 있어. 물병이. 아니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마땅히 원내대표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당대표감이 자꾸 보이고. 그치. 상대표감은 누구로 보이세요? 나경원 의원도 있고 뭐 안철수 의원도 있고 뭐 윤상현도 있고. 윤상현 있고. 근데 윤상현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도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 사실 난 윤상현 의원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안 뽑혀줄 것 같아서. 와, 근데 윤상현이 오늘도 이제 드디어 저기 며칠 전 뉴스 나왔잖아요. 상대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지글지글하다, 징글징글하다. 우리 엄마한테도 누나라고 5만 명이 전화기에 입력이 돼 있다더라고. 상인 온 지나가는 상인들 생일 누님 다 확인하면서. 군림하고 와. 그가 살아왔던 행적을 한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당대표로 그것도 능력이지. 어떠세요? 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큰 덕목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권에서 필요하면 윤상현 의원이 총대 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를 했으면 싶은데 좋겠어, 진짜. 혁신 비대위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이미 관련 비대위로 얘기가 글쎄, 된 것 끝나나. 같고 그래서 바로 6월 전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5월 말에 원내대표를 뽑아. 근데 5월 말에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6월 전당대회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상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룰 개정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친윤에서 놓친다고? 대통령실에서 놓칠까요? 제가 볼 때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전당대회 때 누가 출마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던 우리 안철수 의원 당대표로 나갈 수 있을까요? 본인은 도전할 수 있지만 나경원 의원 연판장 돌리는 애들 이름이 머릿속에 꽉 차 있을 텐데 그거 안 된단 말이 쉽지 않아요. 이러면은 또 영남권에 누구 의원 세운다던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의힘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그래서 굉장히 당대표 복잡해요. 원내대표로는 아마 영남권 사람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대표로는 유력하게 스토리가 있는 김재섭 당선인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 등의 얘기. 왜? 아니, 근데 김재섭은 이렇게 자꾸 너무 비겁해. 소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게 그럼 우리 이렇게 여쭤볼까요? 왜 소진이에요? 아니 보수의 재건 혹은 어떤 뭐든 재건이라는 건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디테일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구호의 첫 출발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김재섭을 갖다 놓겠다는 건 슬로건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많은 젊은 사람들의 표를 갖고 오긴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김재섭 당대표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복구의 시간에 김재섭 당대표, 그건 김재섭을 소진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재섭 의원하고 제가 매우 가까운 처지인데 제가 말릴 겁니다. 되게 진짜 진심으로 아껴서 하시는 그럼요. 말씀이군요. 아니, 주변에 있는 다 네. 가깝다고 뭘 방송 많이 해가지고 네. 가까운 사람들 저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하고 김재섭 연결이 방송에는 됐는데 사람들이 참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네, 성실하고 방송에 나오고 평상시의 합리적이라고. 모습도 좀 제가 그랬는데요. 예전에 보수 채널 유튜브 진행할 때요. 네. 제가 1번 타자는 서정우, 2번 타자 김재섭을 모셨었어요. 왜냐? 네. 선거 앞두고 좀 제발 왜 일본 타자가 서정욱이에요? 아니, 구독자 좀 늘리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정욱하고도 친하고, 네. 그렇지만, 하여튼, 김진섭 당선인이 저도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 써서 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날려버렸는데, 그걸 또 똑같이 반복하자고요. 잠깐 반짝하는 아주 그런 소진시키면 안 정도로 돼요. 청년 정치, 네. 도봉에서 지금, 기사회생에서 진짜 소모품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네. 건데, 그거 안에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거기 중간에 넣어놓고, 잘해봐라,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 비겁해. 여쭙습니다. 그럼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전당대회 때 다시 나타날까요? 좀 쉬다 나오셔야 돼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좀 쉬다 생각은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측은 아니, 어떠신가요? 좀 쉴 거예요. 좀 쉴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해요. 근데 예. 아마 이제 결정적으로 때가 되면, 자, 정치 3대 요소, 그러니까 정치인이 뭔가 도모할 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명분, 세력, 타이밍. 끝. 뭐 이렇게. 자, 명분 있습니까? 어려워요. 명분 없잖아요. 지금 명분 없죠. 그 다음에. 명분은 사람들이 만들어줘요. 항상. 네. 명분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건 큰 건이니까. 두 번째, 타이밍 지금이 아니, 지금은 재건의 시간이고요. 김종인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1년은 쉬어야 된다. 아니, 그래. 그리고 네. 한동훈 세력이 의원은 없어요. 지금 세력 있는 것 같죠? 없다. 현역들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실 지지율 더 떨어지고 시기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요. 벌써 11%가 또 떨어졌어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MBS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MBS가 그나마 지지율로만 보면 수치로만 보면은 후하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하고 이건 뭐 조사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MBS가 그나마 30% 후반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1%포인트 폭락해서 20% 후반까지 지금 밀려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래 30% 초중반이 나오거나 20% 후반대가 나왔던 여론조사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숫자 아마 보면은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보수 지지층의 한 3분의 1은 다 등 돌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이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국정을 비상이겠네요. 운영을 해.